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 넘는 사이로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또 이야기를 여러 가지를 했는데 오늘도 승준님과 함께 이렇게 둘이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좀 사회적인 그런 시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요즘 누군가는 어떤 선을 넘어서 누군가를 좀 챙겨주고 싶고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또 그 누군가는 그 선을 넘어서 나를 챙겨주려 하는 마음이 뭔가 불편할 수도 있고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숨막히게 느끼기도 합니다. 음.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 관심과 그런 간섭 사이의 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뉴스들을 보면은 학교 분위기가 네. 저희가 약간 동년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같은 학교 생활을 했겠죠? 네네. 제가 이제 96년생이고 97년생입니다. 네, 1살 차이니까 동년배인데 네. 저희가 학교 다닐 때랑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들었어요, 저도. 네, 그래서 운동장에서는 이제 축구를 금지하거나 그러니까요. 또 공놀이 자체를 제한하는 학교가 많이 늘고 있고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유는 대부분 안전사고에 대해서 그쵸. 이 학부모의 민원 때문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기사의 제목만 봐도 이 다쳤다고 민원이 올까봐 쉬는 시간에 운동장을 못 나간다. 그리고 민원 때문에 축구 금지령이 내려졌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승주님도 기자로 일을 하고 계시다 보니까 이런 기사들 굉장히 많이 접해주셨을 것 같아요. 기사는 많이 접했고요. 네, 뭐 기사로 다루지 않았지만 그냥 네. 현장에서 만나는 여러분들 이야기들을 들어봤을 때도 네. 이게 좀 우리 세대랑은 많이 분위기가 다르긴 하구나라는 걸 음. 느꼈습니다. 학부모님들의 분위기가. 승주님도 혹시 학교 다니실 때 좀 운동장에서 뛰놀고 그런 스타일이셨나요? 저는 이렇게 뛰놀지는 않았는데 우리 그런 거 있었잖아요. 네. 저희 때의 아마 문화였나? 지금도 있나 모르겠는데 네. 특히나 고등학생 때는 점심 먹고 나서 여자 친구들 3, 4, 5 모여서 운동장을 그냥 내내 돌아요. 아세요? 맞아요. 그 가운데에서는 이제 남학생들이 보통 뭐 축구를 하고 있고요. 네. 그 가장자리를 그냥 내내 몇 바퀴 돌다가 수다 떨고 종침에 이제 들어가는 걸 했기 때문에 네. 뛰어놀진 않았지만 꽤나 많이 활동적이게 놀았죠. 저는 이제 남중남고로 나와가지고 그 여학생들의 풍경을 모르지만 그 전설로 들었거든요. 맞아. 문화 네, 그 전설로 뱅글뱅글 들었는데 돈다더라. 네, 계속 이제 그 뭔가 어떤 환술에 걸린 것처럼 정말 하염없이 돌아요. 근데 이제 그게 건강 정보를 봤을 때 그게 되게 좋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혈당을 낮추는데 네. 그때는 근데 그걸 생각해서는 아니고 네. 그러니까 정말 고등학생들 하루 종일 학교에 앉아만 있는데 음. 점심시간이 그래도 좀 긴 쉬는 시간에 속하니까 네. 그때나 좀 광합성 좀 하고 네. 다리 운동도 좀 하고 그러려고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학생들이 이미 뭔가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던 거죠. 아. 지금 움직여야 된다. 지금 안 움직이면 나 오후 수업 때 반드시 존다. 네, 이 혈당을 낮춰야 된다. 난 졸 것이다. 맞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여학생들은 뱅글뱅글 돌고 그쵸. 남자 학생들은 거의 막 뭐 축구를 하거나 농구를 하거나 농구를 했었죠. 하거나 네. 했는데 지금 이제 2014년부터 수업 시간 이외에 점심 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운동을 하고 있는 게 각종 스포츠가 모두 금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뉴스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이 전국 초등학교 축구, 야구 등 스포츠 활동 금지 현황에 따르면 강원도를 비롯해서 전국의 312개 학교가 스포츠 활동을 수업 시간 외에는 전면 제한하고 있다라는 조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정말 축구를 사랑하는 중학생, 고등학생이었거든요.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는 수업 들으러 가는 게 아니고 축구하러 가는 거다라고 해서 학교에 그 학교를 처음에 가는 거를 갑자기 뭐라고 하지? 입학? 입학을 하고 등교를 하면 예. 아침에 축구하고 1교시에 자고 이거. 네, 쉬는 시간에 축구하고 2교시에 자고 네, 네. 하다가 이제 점심 시간에 밥도 안 먹고 축구하고 네, 그리고 이제 오후 시간에 잔 다음에
하교를 하는. 근데 가성비가 너무 안 맞는데 10분 운동하고 50분 자고 네. 10분 운동하고 50분 자고 그쵸. 에너지 가성비가 좀 좋지 않아. 연비가 그 좋지 이제 않다. 쉬는 시간 10분을 위해 모든 에너지를 아끼는 거죠. 아 예. 그때 모든 걸 그럴 수 불태우고. 있죠. 예.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게 굉장히 상식적인 거였거든요. 아 이게 근데 학생들은 그럴 수 있죠. 왜냐면 그만큼 뛰어노는 게 좋고 맞아요, 그게 맞아요. 친구들이랑 너무 재밌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네. 맞아요. 그리고 살짝 강아지를 보면 강아지들이 이제 공 보면 계속 뛰어다니잖아요. 아 그런 것과 비슷하게. 그렇죠. 우리 강아지들, 네네. 네, 이 학생들. 중고등학교 남학생들은 공만 보면은 눈이 돌아갑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런 학생들이 축구를 금지당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뉴스를 저도 처음 봤을 때 쟤 뭔 소리야? 약간 이렇게 느꼈거든요. 네. 수준님 좀 어떠셨나요? 근데 사실 저 고등학생 때도 그 수업 체육 시간 말고는 그러니까 점심 시간은 괜찮았는데 네. 쉬는 시간에 나가서 노는 게 안 된다는 분위기가 있긴 했거든요. 선생님들이 단속을 했어요. 운동장에 나가지 못하게. 진짜요? 예. 그랬던 적이 있어서 심해졌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러니까 학부모들의 민원 때문이라기보다는 네. 정말 안전상의 문제로 운동장에 나갔을 때 네. 다치면 네. 그거는 뭐 선생님의 그 관리가 없었으니까 네. 이제 어떻게 책임을 질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뭐 누가 다치는 일이 있었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 얘기를 들으니까 한번 있었던 것 같은 게 어느 날에 이제 점심시간이었나 어떤 친구가 축구를 하다가 아마 크게 다쳤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잠시 좀 조심하자라는 분위기가 학교에서 있긴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이제 저희의 이런 일과는 다르게 이거는 학교 자체에서 그러니까요. 전부 다 아예 약간 오피셜하게 금지를 하는 거다 보니까 뉴스를 처음 접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게 맞나? 예, 심하다. 네, 라는 생각을 그럼 좀 애들 뭐 해? 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됐거든요. 네. 이 학생들이 사실 뭐 10분 쉬는 시간에 10분, 점심 시간에 뭐 2, 30분 정도 공을 차는 것도 저는 솔직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축구하러 등교를 하셨던 분이기 예, 때문에. 예. 그리고 학생들이 얼마나 혈기왕성합니까? 그래요. 그 에너지를 어디로 발산합니까? 네. 그리고 사실 학교에 가면은 7교시까지 있잖아요. 그쵸. 7시간을 앉아서 공부만 하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10분, 20분 축구하는 것도 부족하다 생각하는데 이걸 아예 전면 금지를 시킨다?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되긴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근데 이런 축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네. 요즘 보면 학생들이 뭐 수학여행 또 뭐 수련회 이런 거를 안 가는 게 기본적이라고 그러니까요. 이야기를 들었어요. 최근에 논란이 됐죠. 네. 그래서 이것 또한 어떤 사고가 나서 이제 학생들이 뭔가 다치거나 했을 때 그 잘못을 이 교사들이 전부 다 져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맞아요. 못 간다라고 들었습니다. 이건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이제 저희의 나이대가 네. 아이들을 키우는 학부모보다는 살짝 낮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제가 교사에게 조금 더 이입이 되는 상황이긴 한데 네. 그러니까 아주 정성 들여서 내가 짠 프로그램으로 수학여행을 갔다 왔는데 네. 거기에서 아이들이 다쳐서 그것이 오롯이 내 책임이면 네. 내가 벌인 일로 내가 책임을 지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안 할 수 있는 게 사실 옵션에 있다면 할 이유가 없죠. 근데 어. 거기서 이제 당연히 아이들을 관리 감독하는 거는 교사의 책임이고 네. 그때 벌어진 사고에 대해서 교사가 그런 일이 없도록 미연에 방지를 하는 게 분명히 맞는 역할이지만 네. 근데 그거에 대한 모든 책임이 너무 교사에게만 전가가 되고 있으니까 솔직히 어떤 교사가 발벗고 나서서 그 교과를 만들겠나? 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보고 또 이제 주변의 이야기를 또 들었을 때 이런 얘기가 좀 이제 제 주변 지인 얘기에서 네. 좀 와닿았는데 네. 그렇게 뭔가 사고가 나고 그러니까 우리 때는 그렇게 음. 사고가 나고 뭐 다치고 그럴 수 있는데 그것 또한 뭔가 추억이 된다. 어허. 그러니까 맞아요. 물론 크게 다치면 안 되겠지만 맞아요. 어느 정도 좀 사건 사고도 있고 한 것 또한 우리에게는 항상 그리고 그 소수의 선생님과 굉장히 다수의 학생들이 놀러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고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무조건 거의 일어나는 건데 그런 것 또한 또 그런 거를 위험을 감수하는 것 또한 이 학생들의 자유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네. 말씀하신 부분 중에 특히 와닿았던 건 네. 우리 때는 다쳤을 때 네. 학생 탓이 됐어요. 아. 너네가 뛰어놀아서 네. 가지 말라고 했잖아. 이런 맞아요. 식으로. 근데 지금은 그게 교사 탓이 된단 말이에요. 음.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 자유분방한 아이들을 네. 혼자서 케어를 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학생 수가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1인당 감당해야 되는 학생이 너무 많은데 맞아요. 그 아이들을 감당하지 못했으면 그 교사 자체도 이미 죄책감이 클 거예요. 그쵸. 근데 그 와중에 그것이 내가 실질적인 책임까지 져야 된다. 네. 부담이 너무 크죠. 그쵸.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부담이 있으니까 교사들이 그러면은 안 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음. 당연하게 이렇게 하는 거인 것 같습니다. 그쵸. 네. 왜냐하면은 사실 혼자서 한 반에 요즘 인원이 적어졌다고 해도 한 30명, 20명 이렇게 되잖아요. 25명 내외예요. 네. 25명 내외. 예. 많이 적어지긴 했네요. 30명 안팎인데 네. 그러니까 30명은 이미 초과밀 학급으로 분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래도 한 20명 이상의 이상이죠. 어떤 에너지가 넘치는 가장 그쵸. 또 활발할 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조금의 자유만 주어지면 막 뛰노는 앉아 애들인데. 있는 게 너무 지루한. 네, 우린 너무 네. 좋은데. 네. 그런 친구들인데 그런 친구들을 한 버스에 태우고 그쵸. 놀러 가서 음. 활동을 한다는 게 교사로서는 굉장히 좀 통제하기가 어려운 그쵸. 부분이죠. 네. 그리고 현실적으로 통제를 뭔가 하는 게 맞는데 네. 안 됐을 때 네. 그 교사가 무슨 솔직히 뻔뻔하게 네. 하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이러는 게 아니라 그 네. 교사 자체가 느낄 죄책감이 더 클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못한 거 자기가 가르치는 아이가 뭐 자신의 관리를 못하는 사이 한눈판 사이에 다쳤다면 네. 근데 그거를 어떻게 그렇게 책임을 져놓고 근데 수학여행도 자율적으로 가세요. 네. 교사분들이 수학여행을 자율적으로 갈 수 있도록 법을 만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다면 어느 교사가 그걸 찬성할까? 그렇죠. 너무 그러니까 일하는 입장이어서 그런지 네. 저는 왜 그렇게까지 책임을 많이 줘야 되는 건가? 그렇습니다. 사실 이 교사들,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아이들을 굉장히 많이 생각하는 분들이거든요. 당연하죠. 이분들이 너 애들이 뭐 다친다고 해서 나는 알 바 아니야 이런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 일을 못 해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또 애들에게 어떤 걸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 다양하게 이제 최대한 프로그램을 최대한 짜려고 할 텐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쳤다면 너무 마음이 아픈 건 교사인데 거기서 책임까지 져라. 이러면 너무 좀 많은 짐을 지게 하는 거다. 그렇죠.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또 생각을 했던 게 이 사실 축구가 그러면 이 공놀이 하는 게 위험하기 때문에 금지를 시킨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그렇게 위험한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적이 있어요. 제가 지금 무릎에 네. 흉터가 있어요. 네. 그 중학생 때 이제 이거 발야구 하다가 네. 일루에서 슬라이딩을 해가지고 상처가 났어요. 네. 정말 크게 상처가 났었는데, 네. 그러니까 그러면 어쩌면, 그러니까 그때는 근데 어떤 제가 싸웠던 친구가 있었는데 네. 그 친구가 일루에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무조건 이기고 싶어서 무리하게 그쵸. 스르르 그래가지고 무릎이 긁힌 거예요. 이게 또 승부욕 세면은 너무 너 이겨야만 했었어. 저는 예. 다쳐서라도.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보건실에 가서 이제 치료를 받다가 뭐 병원 가서 치료 받고 했는데 네. 이게 반려구를 했기 때문일까요? 그리고 네. 반려구를 해서 다친 제가 네. 다쳤잖아요. 네. 그 관리를 못한 교사의 탓인지 아. 우리 이걸 생각해봐야 되고 그렇죠. 그 스포츠의 탓인지 네. 그냥 저의 승부욕의 탓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제가 혼이 나야 되냐 하면 네. 아니에요. 왜냐면 네. 우리는 그냥 그 스포츠에서 배운 게 너무 많잖아요. 맞죠. 그게 다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축구를 하다가 설사 다쳤다 쳐요. 네. 그것이 그 아이에게 어떤 큰일인 건지. 그쵸. 네. 사실 그거를 한번 다쳐보면서 내가 너무 무리했구나. 나 여기까지는 안 되는구나. 네. 그리고 친구랑 그러니까 뭐 신경전이 있었다면 그 과정에서 배우는 게 너무 많을 테고 그렇죠. 이기고 지는 과정에서도 배우는 게 너무 많을 테고 맞아요. 팀워크 네. 친구들이랑 그냥 정말 팀플을 하는 건데 네. 거기서 배우는 게 많지 그 다친 게 그렇게 큰 대수인가?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승부욕이 강한 친구들이 승주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렇게 승부욕 때문에 다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왕왕 있죠. 네. 근데 그렇게 다치면서 이럴 때는 조금 줄여야 되는구나. 내가 봐야겠구나. 몸을 사려야 될 때도 있구나. 다치니까 아프구나. 네네. 그리고 어쨌든 그렇게 좀 과격하게 하면 상대와도 좀 부딪힘이 있단 말이죠. 그쵸. 그러면 또 사과도 하고. 사과할 줄 알고. 네네. 그리고 상대방이 똑같이 했을 때 내가 용서할 줄도 알고. 그게 교육 아니에요? 네. 그런 것들을
좀 느끼면서 배워야 되는데 그런 기회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는 거다 보니까 축구를 하지 마라. 네. 음. 그리고 또 너무 이거는 그러니까 하지 말아라고 해버리니까 그쵸. 이 너무 통제되는 게 아닌가라는 맞아요. 생각이 좀 듭니다. 동의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느꼈을 때는 당연히 이거 너무 좀 통제다. 이거 음. 너무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또 저희가 부모님의 입장에서 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부모님 마음이 네.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음. 내 아이가 다치지 않았으면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는. 좋겠고 또 어떤 시련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고 네.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고 그럼요. 그런 마음이 텐데 네. 그래서 내 아이가 다치는 게 정말 제일 무서운 수가 있잖아요. 끔찍하죠. 네, 그런 입장에서 보호는 어디까지일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이제 우리가 10년 후로 타임머신을 타고 쭉 가서 네. 그때 애가 있겠죠? 뭐 있다고 치고. 있다고 치고 네. 내 아이가 이제 딱 자라나서 이제 학교를 아니면 뭐 유치원에 가게 음. 됐는데 내 아이가 다쳤다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굉장히 예민해지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주 당연한 반응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내 애가 다치는 거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당연히 당연한 이해가 반응이잖아요. 간다. 네, 이해가 가잖아요. 그래서 네. 이해는 가는데 그런데 요즘 부모님들이 예전에 우리가 학생이었을 때를과 대비해서 음. 더 불안해하는 이유. 네. 네. 그걸 좀 생각해 보면은 좀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나요? 일단은 네. 우리가 아이 한 명, 그러니까 형제가 당연했던 우리 세대랑은 다르게 아하. 지금은 아이가 너무 적어졌잖아요. 네. 한 명, 많으면 두 명인 상황에 네. 이 아이에게 내가 드리는 시간과 돈과 어떤 노력이 네. 과거보다 많아진 것 같아요. 특히 아. 돈적인 부분에서 그건 맞죠. 아이에게 드리는 게 너무 커졌고, 네. 그리고 과거에는 좋은 부모가 무엇인지를 그냥 이웃 간에 배웠던 것 같아요. 큰 비교 없이. 근데 지금은 SNS로 배우다 보니까 뭐 네. 맘카페 같은 것도 너무 활성화가 돼 있다 보니까 네. 거기에서 전국 단위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어허. 그래서 내가 좋은 부모가 되려고 네. 하면 어떤 것까지 해야 되지? 에 대한 음. 비교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네. 우리 아이를 더 감싸게 되는 게 있는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점점 더 애지중지 키우면서 네. 내가 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다 보니까 네. 이 나의 귀한 이 아이가 조금이라도 생체이가 났을 때 네. 과민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 자랄 때만 해도 학교에서 다쳤을 때 네. 선생님 얘 까불지 말게 혼 좀 내주세요. 저희 어머니는 학부모 면담을 할 때마다 선생님 저희 아이 혼 좀 내주세요 이랬거든요. 그리고 네. 선생님은 진짜 선생님한테 그러면 왜 엄마 그렇게 말했어 이렇게 얘기했을 때도 네. 혼이 나야 된다고, 그쵸. 그리고 선생님을 전적으로 믿어야 된다라고 음. 했었는데 지금은 약간 내 아이를 다치게 해? 이런 쪽으로 시각이 많이 변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우리 아이를 학교에 보내서 어떤 서비스를 기대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예전에는 학교가 교육기관이어서 네. 내 애가 가서 적응 잘하고 친구들한테 상처 주면 안 되고 네. 이렇게 내 애를 보내는 느낌이었다면 네. 지금은 어떤 기대감이 훨씬 커져서 내 아이를 뭐 다치게 해? 친구가 막 어떤 친구가 들어왔어? 난 저 친구랑은 어울리지 못하게 할래. 이런 네. 식으로 학부모가 뭔가 학교에 거는 기대가 결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렇죠. 저도 이 얘기를 딱 들으니까 예전에는 뭔가 학교에 간다라고 하면 좋은 선생님, 좋은 좀 이렇게 스승님을 만나서 내 아이가 그 선생님 밑에서 이제 정말 성장을 하는 그쵸? 네, 어떤 인생을 배우고 성장을 하기 위해서 보냈다면 요즘에는 약간 그런 이 성장과 이런 교육이라는 게 네. 너무 그러니까 점수로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그런 교육이라는 것은 학교가 아니고 학원에서 하는 거고. 그렇죠. 네. 그런 인식이 있죠. 네. 근데 이제 사실 그 교육이라는 게 국어, 영어, 수학만이 교육이 아니라 그렇죠. 뭔가 다양한 인생의 어떤 필요한 많은 것들이 교육의 일환인데 그런 거를 제쳐두고 교육은 학원 가서 공부하고 뭔가 학교는 그냥 뭐 가야 되니까 네, 가야 되니까 가. 근데 그러니까 거기서 다치진 마라. 뭔가 선생님, 학교 선생님이라고 했을 때 그냥 뭔가 좀 내 아이를 그냥 보호해주는 네. 어떤 것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쵸. 그거를 이제 다쳤을 때 교사가 그러면은 내가 생각한 음. 그런 임무를 다 하지 못했다. 음. 이렇게 가는 게 그쵸.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실제로 어떤 교사에 대한 민원 같은 게 네. 학원은 학부모와 아이가 선택해서 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 학원 선생님들한테는 사실 그렇게 민원을 넣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뭐 그렇죠. 물론 듣겠지만 네. 예, 이제 거는 기대가 학교 쪽이 좀 더 서비스에 가깝다는 거죠. 학원은 그 학원에서 사실 아이를 이렇게 내보낼 수도 있고 네. 사립학교의 경우에도 그렇게 또 내보낼 수가 있는데 네. 이 학교는 그런 게 안 된다는 그 공립학교는 그게 안 된다는 거를 알아서 그런지 더 아.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내 아이를 어. 이렇게 내보낼 수가 없으니까 내가 보낸 거야 아. 라는 생각을 해서 인지 민원의 질이 좀 차이가 난다라는 글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학원은 만약에 내 아이를 이 학원에 보냈는데 뭐 수학 점수가 안 나와. 네. 그럼 다른 학원에 보내면 되는데 그쵸. 학교는 이 학교에서 뭐 전학을 가거나 이렇게 하기가 쉽지 쉽지 않고 않고. 네, 또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보니까 여기 이 학교에다가 많은 좀 무리한 요구를 한다. 뭐 이런 그쵸. 이야기죠. 근데 우리가 지금 민원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긴 한데 네. 그런 어떤 사실 그런 학부모들은 좀 일부잖아요. 그렇죠. 극성이라고 할까요? 네. 일부 그런 사람들 때문에 네. 다른 학부모들도 오히려 더 그런 민원을 못 넣기도 한다 이런 말도 봤어요. 그러니까 아. 나도 극성으로 보일까 봐 그렇죠. 할 수 있는 말도 못 전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 분명히 분위기가 바뀌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일부 학부모님들 때문에 네. 불편을 겪고 있다라는 말을 제가 갑자기 왜 꺼냈냐면 네, 우리가 네.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고 있는 것 같아서. 아, 그건 맞죠. 그쵸, 그쵸. 네네. 좀 이렇게 저희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한쪽으로 너무 제가 막 그런 것 가버리긴 같아서. 했는데 네. 맞아요. 사실 이 이야기에서 또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어떤 민원 하나 때문에 전체가 지금 약간 통제를 당하고 있는, 그러니까 제한이 돼버리는 그런 시대가 돼버려가지고요. 실제로 정말 많은 학부모들이 저희랑 같은 생각을 하실 거예요. 우리 네. 아이가 축구를 했으면 좋겠을 거예요. 네. 뛰놀 줄 아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을 텐데 네. 어쨌든 뭐 다치면 안 된다라는 이유로 그런 일이 일었을 때 네. 최근에 제가 본 또 그 초등교사 노조에 계신 위원장분 네. 네, 최근에 많이 말씀하고 계신데 네. 그래서 그분이 들은 민원, 그분이 이제 사례로 들은 민원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줄넘기를 하는데 네. 발에 걸려 넘어진 거예요, 아이가. 그렇죠. 근데 왜 그걸 나에게 알려주지 않았냐? 아동 학대다라는 민원이 들어왔대요. 오. 그럼 이제 이 아이들은 줄넘기를 하면 안 될까요? 줄넘기를. 혹은 걸려 넘어진 친구들을 모두 리스트업을 해서 네. 학부모님들께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어.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줄넘기를 하고 네. 체력이 늘고 네. 키가 크고 네. 줄넘기의 그런 다양한 이점을 누리길 바랄 텐데 네. 한 명의 학부모 때문에 줄넘기가 금지되는 게 지금 세상이라는 거죠. 사실 줄넘기를 하다가 발에 걸려서 넘어지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줄넘기를 하다 발에 걸리지 않는다면 평생 줄넘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집에 와야 되는 건데 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죠. 이 줄넘기를 이 40명이 했을 때 그러니까 처음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니까 그렇죠. 처음 배우면 무조건 넘어지는 게 맞잖아요. 1분 안에 한 3번 정도 넘어지는 게 정상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걸 했을 때 아이가 이제 뭐 다쳤겠죠. 네. 왜 그랬어? 뭐 무릎에 멍들었네 했을 때 줄넘기 하다 넘어졌어. 줄넘기 하다 넘어져? 내 아이가 다쳐?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이냐? 그러니까 왜 줄넘기를 시켰냐? 왜 줄넘기를 시켰냐? 네. 줄넘기 하다 다쳤는데 왜 나한테 알려주지 않았냐? 라는 게 실제 사례래요. 진짜 엄청나긴 하네요. 그러니까 상상 초월인 거예요. 네네. 그렇게 했을 때 제가 만약에 선생님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약간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반응을 해야 될지도 잘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리고 문제는 그런 연락 나 한 명이라고 생각하는데 나 한 명이 아니죠. 그렇죠. 학부모들이 다 하면은 그 민원 전화가 몇 통이며. 네. 그리고 우리가 왜 선생님은 어떤 NPC처럼 여기잖아요. 아. 직장인이라고 여기지를 않는지 네. 이제 직장에 다니는 학부모가 퇴근 후에 전화를 한다면 그 네. 사람은 사실 24시간 근무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상상 초월의 민원들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를 들려드리고 그렇죠. 싶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줄넘기를 하다가 아이가 넘어진 거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다라는 생각을 전혀 저는 전혀 하지 못하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가 다쳤대. 너무 많이 걸려 넘어진대. 그러면 그날 퇴근하고 우리가 저녁 먹고 공원에 나가서 줄넘기를 연습시켜야죠.
내 아이가 다음에 잘할 수 있게. 그렇죠. 그래서 근데 거기에 대한 민원이 딱 들어오는 순간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다 보니까 이 진짜. 교사의 입장에서 너무나 당황스럽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결말은 모르시죠? 어떻게 됐는지. 예, 그냥 그런 사례들을 쭉 말씀해 주시는 걸 음. 들었던 터라 네. 정말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상이구나를 느꼈던 영상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제가 생각나는 게 요즘 체육 대회를 하면 아, 아, 할 말이 체육 많죠. 대회를 하면 이제 승리팀이 없다. 네, 라는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아이에게 뭔가 패배심을 주면 안 되기 패배의 때문에 경험을 해주고 싶지 않다. 네, 내 아이에게 패배는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무승부로 끝낸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말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사실 이기는 것보다 지는 데에서 배우는 게 큰 걸 맞아요. 모두가 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잘하면서 패배에서 오는 아픔이 너무너무 큰데 네, 초등학교 체육대회 때 느끼는 패배가 우리한테 되게 쿠션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쵸. 그 경험이 없다? 그리고 패배를 인정할 줄 아는 데에서 오는 교육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난 도통 이해할 수가 없어. 제가 날 밀쳤단 말이야. 하지만 너가 결과적으로 졌어. 그러면 그래 이렇게 받아들일 줄 아는 네, 거기에서 얼마나 정서적으로 아이가 성장을 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경험을 시켜주지 않고 그리고 반 아이들과 열심히 응원을 했는데 우리 팀이 승리를 했다. 네, 거기에서 오는 그 성취감, 맞아요. 모든 걸 느끼지 못한 채 무승부가 되면 네, 왜 한 거죠? 경기를? 그렇죠. 사실 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도 있고, 그쵸? 네, 그런 실패들을 꺾으면서 이번에 또 졌지만 다음에 우리가 심기일전에서 한번 이겨보자 이렇게 음, 한번 다짐을 해서 그때 다시 이겼을 때 또 거기서 느껴지는 성취감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네. 이것도 아까 그 이제 노조 위원장분께서 말씀하신 건데 여러분이 네. 이제 찾아보시면 다 나오는 건데 네, 우리 아이가 그러니까 체육대회 때 달리기를 잘 못하니까 네. 잘 못하는 아이들과 조를 짜달라 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해요. 네, 이게 뭐죠? 그 뭔 말이죠 그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네. 잘하는 아이들 사이에서 내가 잘 못하는 걸 연습 때 느꼈다면 저녁 음, 먹고 부모님과 뭐 공원에 나가서 네. 달리기를 연습해보고 네, 거기에서 나 잘 못할 때 그냥 계속 연습해서 그 다음 해 체육대회에서 내가 뭐 계주로 선다던가 네, 아이들이 성장을 해야지 못하는 아이들과 대결을 시켜줘라? 네, 아주 그러니까 방향이 잘못 잡혀 있는 거죠. 네. 우리 아이가 이겼으면 좋겠으니까. 네, 저는 그걸 듣고 너무 놀라서 그렇죠.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하시는구나. 네. 그리고 좀 이게 뭐 달리기를 예로 들었을 때 사실 달리기를 꼴찌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느끼는 게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이게 사람이 개개인마다의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쵸.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생각나는 게 저는 초등학교 때 어렸을 때 크게 좀 다쳤어요. 좀 운동하다가 그러니까 운동선수를 하고 싶어서 운동을 하다가 다쳤어요. 운동을 너무 많이 해. 그러니까 운동을 너무 많이 하신다. 네, 그래서 어렸을 때 태권도 선수가 되고 싶어서 태권도를 하다가 다쳤어요. 아유, 그래서 한 3년 동안 못 뜁니다. 지금은 괜찮으신 거죠? 지금은 괜찮아요. 그래서 3년 동안 못 뛰다가 이제 초등학교 이제 졸업하기 마지막 이 네. 마지막 운동회에서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이 이제 뛰어도 됩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한 3년 만에 처음으로 그 운동회에서 달리기를 한 거죠. 네. 너무 좋네요. 네. 그래서 몇 등? 그때 이제 저랑 같이 뛰었던 친구들이 막 우리 반에서 막 제일 잘 뛰고 그런 친구들이 아니었어요. 다 같이 이제 뭐 운동도 잘 안 하고 그런 네. 친구들이었는데 이제 애들이 제가 운동을 좋아하는 거는 아니까 아니까. 어떤 이제 좋아하는 이미지이니까 예. 이제 같이 뛰었는데 근데 당연히 3년 동안 못 뛰었는데 그쵸. 꼴찌죠. 네. 당연히 꼴찌였는데 제가 그때 달리면서 이제 보잖아요. 네. 제가 계속 뒤쳐져요. 네. 네. 뒤쳐지는데 그 이제 운동장을 뛸 때 저쪽에서 이제 부모님들이 응원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제 어머님들이 막 응원을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서 저희 엄마가 이제 저를 응원하고 있는 거죠. 네. 그 장면이 저는 잊혀지지 않거든요. 너무 감동적이에요. 너무 감동적이에요. 네, 그래서 한 3년 만에 나도 내가 뛰고 있구나 하면서 그걸 딱 완주했을 때 그 뭔가 이상한 그 기분이 지금도 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네, 여기서 사실 스토리 완성은 꼴찌했다. 네. 네. 네, 그래서 사실 완주를 했다. 네, 그래서 저희 반 또 같은 이제 학년에서 운동 진짜 못한다라는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친구랑 같이 뛰었는데도 졌거든요. 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뭔가 기분이 오묘하고 네.
다시 내가 뛸 수 있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정말 잊지 못하는 기억이 된 그런 네. 좀 이야기가 있어서 음. 이런 또 개개인만의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있죠. 네, 어떤 이런 패배를 한다고 해서 느끼는 게 없는 게 아니라 개개인마다 느끼는 게 다를 거고 음. 또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래서 지금의 이 작금의 상황이 네. 좀 이상하다라는 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저는 네, 굉장히 이제 운동을 잘하는 친구는 아니었는데 네, 응원을 열심히 하는 친구였어요. 네, 근데 지금 아이들이 응원을 못 하잖아요. 네, 왜냐하면 일단 학부모들의 그런 것도 있겠지만 네. 주변에서도 음. 아이들의 응원 소리가 시끄럽다며 응원을 하지 아하, 못하게 해서 운동회인데 조용하대요. 맞아요. 네, 응원 금지. 그래서 최근에 제가 뉴스에서 봤던 게 그 학생들이 포스터를 그려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 아파트 단지에 있는 학교인데 네. 그 포스터를 그려서 이제 아파트 단지에 다 붙여놨는데 운동회에서 죄송해요라고 아, 네 그 포스터를 이제 따라락 붙여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보고 저는 굉장히 기괴함을 느꼈습니다. 진짜 맞는 게 제가 네, 저는 이걸로 그래서 취재를 해봐야겠다고 생각을 했다가 예, 안 했거든요. 예, 근데 정말 많은 재개발 아파트들이 네, 초품화라고 하죠. 초등학교 음, 품은 아파트. 네, 초품화를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에 입주하세요라는 광고로 씁니다. 어, 우리 아파트에 입주하면 초등학교가 너무 근거리에 있으니까 그쵸, 아이들이 등교하기 쉽다. 네, 안전하고, 안전하고 그리고 또 얼마나 좋습니까? 그쵸, 그러면 상권도 살고 네, 활기차고 맞아요, 그 학교가 주는 이점이 큰 걸 알고 입주를 했을 텐데 네, 초품화가 강점이라면서 네. 초등학교에서 나오는 소리는 싫다? 그거를 감내랄 것까지도 있나요? 그리고 솔직히 혹시 한 달 동안 운동회해요? 그냥 하루 해요. 하루. 네, 하루 동안 네, 낮에 아이들이 삐약삐약 거리는 거예요. 근데 음, 그게 시끄러워서 운동회 때 응원을 하지 마라. 어, 그게 어른이 맞나? 네, 그 운동회 때 응원하고 자란 어른들이 그거를 민원을 넣는 게 맞나? 네, 너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제가 그 취재하는 지역이 재개발 아파트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네, 저에게는 초품화라는 게 얼마나 그 강한 유인으로 작용하는지를 네, 많이 느꼈는데 네, 근데 초등학교에서 운동회 때 응원을 못 한다라는 게 네,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들 또한 이 뭔가 어떤 책임들이 학교와 교사에게 모두 좀 책임이 지어지다 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면 그럼 못하겠다 그쵸.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것 같은데 그쵸. 그럼 이런 좀 이야기들의 좀 종착지는 어떻게 해야 음. 될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미 학부모의 이런 민원 때문에 이직을 고민하는 교사가 55%가 넘었다라는 기사도 있고 네. 또 학부모가 교실에 상주하면서 간섭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네. 네, 봤어요. 네, 네. 그리고 교사 괴롭힘으로 이제 고발된 학부모가 알고 보니 교사였다. 음. 뭐 이런 다양한 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 그럼 선생님들은 네.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저희가 물론 선생님들은 아니지만 음. 좀 해볼 필요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교사들은 그러면 계속해서 소극적으로 해야 되는 걸까? 아니면 좀 더 목소리를 음. 내야 되는 걸까? 이런 고민도 좀 한 번쯤은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업로드가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예, 지금 정말 교육부 장관과도 네, 이야기를 초등학교 교사분들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죠. 근데 그래서 어쨌든 목소리는 내고 있지만 네, 들어주냐의 문제인 것 같고요. 네, 현실적인 문제를 좀 많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네. 저는 사실 그 정반대되는 취재를 해봤어요. 어, 아동학대 취재를 했는데 네, 그 교사는 그러니까 또 뭐 어쩌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아직 수사 중인 부분이고 네, 수사 단계도 내사여서 네, 제가 어떻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네, 학부모님들을 인터뷰할 때 느꼈던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다른 그 좀 유달리 예민한 네. 학부모들처럼 비춰질까 봐 어, 한참을 지켜보다가 신고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허.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저는 모든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배경에 민원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음, 들어서 예전에는 정말 그런 건 너무 꼰대 같은 말. 예전에 네,
네. 우리 때는 상상도 못했던 게 정보 공개 청구 같은 거잖아요. 네네. 지금은 너무 쉽게 해요. 네. 정보 공개 청구를 이제 뭐 공무원들에게 했을 때, 뭐, 그러니까 안 된다면 안 되는 이유를 밝혀야 되고, 어쨌든 이 업무 하나가 주어지는 건데 네. 교사가 어떻게 했는지, 이때 뭐 우리 아이에게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등등의 행정적인 것들을 정보 공개 청구를 일단 한다고 합니다. 이게 학부모가 교사를 정말 믿지 못하고 선생님으로 대하지 않고 어떤 그냥 교육을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고 여기는 데에서 비롯이 네. 된 것 같고, 네. 선생님에게 뭔가 직접적인 개인 연락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쉬운 분위기여서 자신 아이 한 명에 대한 민원을 너무 쉽게 넣다 보니까 네. 거기에서 이 모든 그 스트레스들이 발생을 한 것 같고, 네. 근데 사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부터 민원 넣지 맙시다 네. 라고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 그렇죠. 최근에 초등학교 교사 그분도 공개적인 석상에서 학부모님들 이제 민원 안 넣으실 거예요? 네. 라고 해서 그게 클립이 조회수가 많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게 되냐고요. 그래서 결국은 어쨌든 이걸 막으려면 저는 행정적인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네. 네, 법적인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까지, 그러니까 오늘 시점까지 나온 답변은 행정적인 그런 법적 체계를 만들겠다는 약속은 하지 못하겠지만 네. 단서 조항 하나는 달 수 있다 였기 때문에 네. 그게 간지러움을 긋기엔 너무 미미하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개인이랑 개인 싸움이 아니라 사회의 싸움이 됐다면 네. 그때부터는 해결책의 주체가 민간이 아니지 않나? 진짜 음. 법적인 논의가 돼야 되지 않나? 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방금 전에 했던 이야기가 어떤 예전과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좀 무게와 본질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그래서 과거에는 정말 뭔가 어쨌든 선생님이기 때문에 존중을 하고 선생님의 말을 들어야지라는 이야기가 있었다면 네. 지금은 뭔가 그런 느낌에서 좀 많이 변질이 된 네. 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근데 이 얘기를 좀 듣다가 좀 생각을 좀 해봤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근데 어찌 보면 비슷한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은 게 최근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대한민국 경찰의 공권력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경찰의 공권력이 이제 우리나라가 너무 약하다. 약하기 때문에 뭔가 어떤 범죄자를 상대할 때나 그럴 때 경찰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다. 좀 공권력을 올려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사실 그 이유가 과거에 대한민국의 이 경찰들의 좀 큰 어떤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낮아진 거잖아요. 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교사라는 직업을 똑같이 생각을 했을 때 네. 사실 저는 학교에서 맞았거든요. 많이 30cm 자. 예. 저는 막 단소. 저는 많이 저희도 많이 맞았고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선생님한테 주먹으로 맞았어요. 네. 진짜요? 네, 주먹으로 맞고 막 발차기로 맞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저도 발차기는 맞아봤어요. 네, 그래서 막 맞은 적이 있고 그런 일렬로 서서. 물론 그것도 저도 어떻게 보면 물론 그 선생님 한 명이 좀 이상한 선생님이긴 했습니다. 네. 근데 아무튼 그랬는데 저도 어떤 이야기를 봤던 게 과거에 네. 이 어떤 지금은 연로하게 된 교사들의 실수로 인해서 그때 이제 당하면서 이제 교사가 된 지금의 교사들이 네. 그 책임을 안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봤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교사가 된 사람들은 어렸을 때 맞으면서 나는 이런 선생님이 되지 말아야지 하고 컸는데 네. 이제 그렇게 맞으면서 자란 학생들이 학부모가 되면서 네. 맞으면 교사에 대한 불신이 생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그래서 같아요. 이 뭔가 과거에 했던 것들이 지금 결과로 돌아온 값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봤습니다. 그것도 정말 있을 것 같고 네. 또 말씀 들으면서 든 생각이 네. 학생들도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아요. 아하. 예전엔 우리가 선생님이 30cm 자를 들고 이미 몇 번 부러져서 테이프로 칭칭 감아져 있는 네. 30cm 자는 우리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그거를 찍어서 SNS에 올리겠죠. 이런 걸 들고 다닌다. 그쵸. 위협이다. 그쵸. 학생들의 인권은 당연히 존중이 돼야 되겠지만 네. 사실은 학생들도 예전 같지가 않은 것 같고 교사가 학생에게 정말 뭐 줄넘기를 하다가 넘어진 거를 학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아동 학대로 이야기가 나오는 와중에 네. 학생이 교사에게 무언가 잘못된 뭐 네. SNS로
뭐 메시지를 보냈을 때 네. 그것이 교사가 퇴근한 시간 이후면 그 교권 침해가 아니래요. 법이 네. 양쪽이 다 강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교권으로 문제를 삼았을 때 네. 학생이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은 너무 많은데 교사는 아동 학대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과거 있었던 뭐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나 네. 선생님들의 그런 처벌로 인해서 네. 실제 아동 학대도 너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서 선생님들 일부 그 선생님들의 문제로 지금 선생님들은 아동 학대로 아주 강하게 조여지고 있는데 네. 그 반대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도 저는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네.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이 너무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또 뉴스에 나오는 사건들은 사실 좀 극단적인 사건들일 수 있지만 네. 최근에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뭐 촉법 소년이라든지 그쵸. 아니면은 학생이 뭐 교사를 폭행했다라든지 네. 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거를 또 이 교사들이 뭔가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그걸 좀 지능적으로 이용하는 친구들이 좀 많다 보니까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래서 저도 주위에 이제 교사인 좀 친구들이 좀 있어서 지인들이 있어서 물어보면 그런 친구들도 되게 조심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민원들 때문에 투폰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아 공감해요. 그럴 것 같아요. 네네네. 투폰 써서 이제 좀 교무용 네. 휴대폰 그리고 일상용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는 친구도 굉장히 많고 네. 또 특히나 이제 또 아까 또 이야기를 했다시피 굉장히 민감한 문제지만 또 성범죄 같은 문제를 또 예방하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또 남자 교사인 친구가 있는데 네. 그 친구가 여중 여고에 이제 교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아무것도 나는 하지 않겠다를 정말 표명을 정말 적극적으로 해야 네.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교사라는 것의 본질이 달라졌는데 사실 과거에 했던 교사들이 했던 어떤 선생님들이 했던 일에 대한 결과값일 수도 있던데 네. 근데 그 결과를 지금의 교사들이 져야 되는가라는 좀 고민이 들어서 어떤 행정적인 조치라든지 이런 또 어떤 교사들의 이런 권리를 좀 올려주되 네. 근데 그걸 했을 때 교사들이 또 그걸 악용할 수 없게 또 만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쵸. 예. 서로 각자 자기 주장만 하다 보면 네. 그 법이 또 그렇게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조화가 중요하겠지만 네. 근데 사실 그거는 정말 법적인 조치고 네. 교사에 대한 인식 자체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음. 있나 싶어요. 왜냐하면 네. 각자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일 텐데 그쵸. 우리 때는 선생님은 정말 무서운 존재라고 부모님들이 알려주셨잖아요. 맞아요. 학교 가면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맞아요. 근데 지금은 선생님이 뭐 부당하게 하면은 엄마한테 말해라. 음. 방향이 아예 잘못됐는데 그게 왜일까 계속 고민을 하다가 이거 네. 정말 조심스러운 이야기고 네. 저 개인의 이야기예요. 네. 우리 회사도 아니고 네. 정말 그냥 제 개인의 얘기인데 네. 직업들이 다 너무 좋아지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선생님을 네. 그렇게 높이 일컫지 않는 거예요. 오. 학부모들의 직업들이 그러니까 교육 수준이 너무 높아진 게 아닌가? 네. 다들 너무 위험한 발언이죠. 그러니까 근데 뭐 대학교도 잘 나오고 요즘에 뭐 직업들이 다들 좋고 네. 돈도 너무너무 잘 버는 분들이 네. 그래서 선생님을 선생님이라고 안 하고 네. 교사라고 칭하는 분위기 자체가 된 게 아닌가? 오. 라는 생각도 하게 되네요. 그런 생각이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저도 들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어떻게 우리끼리 보면 얘기지만. 네, 또 교사라는 직업 자체가 사실 어떤 돈을 보고 하는 직업은 아니잖아요. 절대 아닌데 그게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는 선생님이고 네. 어떤 우리가 무언가를 배워야 하는 스승이었다면 스승, 그렇죠. 지금은 그냥 어떤 한 직업으로 보는 거죠. 음, 직업으로 보는 것까진 좋은데 네. 그거를 좀 어떻게 보면 급여로 봤을 때는 낮으니까 아, 하대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러니까 확실히 그들은 그 보람으로 일을 하시는 걸 텐데 네, 그거를 높이 사지 않고 네. 뭔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인식에서 그런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사실 모두가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겠다. 있을 수도 있겠다. 네. 근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민원을 쉽게 넣는 거라면 진짜 못된 사람이다.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네. 아, 그래서 너무 저희가 별로예요. 얘기하는 것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가능성이 겁니다. 있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지 음. 않을까라는 일만의 생각. 왜냐하면 왜 이렇게까지 이 지경까지 왔을까를 고민해 봤을 때 맞아요. 아주 그냥 많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상을 하다 보니 거기까지 상상이 닿았고 네. 그런 이유로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이렇게 나쁘게 본다면 음. 그 생각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그 학부모 그 본인 자체도 네. 틀림없이 누군가에게 그렇게 무시를 당하면서 울분이 생기길 너무하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생각까지 하게 하는 이 작금의 상황이 너무 비현실적이니까. 네, 너무 비현실적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네요. 네. 그래서 너무나 좀 어려운 상황이고 어려운 시대다. 사실 다른 것도 어려운 게 많은데 이런 것까지 어려워야 하나라는 생각이 좀 그러니까요. 들기도 하고 또 학교라는 게 저에게 있어서는 저는 학교를 정말 좋아했거든요. 아 저도 네, 저는 학교 가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제 친구들이랑도 얘기했던 게 나 학교 가는 거 너무 좋은데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저랑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네, 왜냐면 재밌으니까. 아 친구들 만나는 거니까. 네네, 밥도 주고. 그쵸. 그래서 좋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학교라는 공간에서의 저는 추억이 되게 많고 그쵸. 그때를 생각하면은 정말 추억의 어떤 장소, 어떤 안 좋은 일도 많았지만 좋은 일도 많았던 파릇파릇한 내 어떤 한 세대였는데 지금은 그런 것보다 뭔가 어떤 이상한 이야기들이 계속 들리다 보니까 네. 좀 안 좋은 인식만 남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려도 돼요? 네. 시간이 돼요? 많이 돼요. 많이 돼요. 많이 돼요? 아니 방금 그러니까 너무 어떤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좀 그 조심스러워서 그런 건데 예. 이게 사실 그래서 그 이미 인식이 너무 뭐 낮아졌잖아요, 사실. 네. 그러니까 민원을 그렇게 하겠죠.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 인식을 어떻게 올릴 수 있을까를 지금 고민을 했는데 예. 자율성, 그 교육의 자율성을 정말 보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국영수 이외의 것에 그 교육의 중요성을 공감하지 못한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보장하려면 교사가 자신의 교육을 결정지을 수 있는 오롯한 그 자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 이유는 분명히 있을 거고요. 음.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장 체험 학습을 우리는 가지 않겠다. 네. 대신에 우리는 뭐 외부에서 어떤 사람들을 뭐 이제 특별 강사로 초청해서 이 교육을 할 거야. 왜냐하면 너희들에게 지금 이게 필요하니까. 네. 라는 교사가 판단한 교사의 자율적인 어떤 수업이 보장이 된다면 네. 그때는 그 학교 외 수업에 대한 그 교사들이 훨씬 자신의 그 교육관을 펼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더 집중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사실 분위기는 교사들이 현장 체험 학습을 가고 싶지 않다고 수학여행 가기 싫다고 가게 만들게 라는 방향이 된다면 네. 이 교사들은 그럼 도대체 나는 뭐지? 라는 생각이 많이 들 것 같아요. 약간 꼭두각시가 된 꼭두각시인가? 것 같은 느낌인 거.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정말 그냥 이 인식을 바꾸는 게 가장 어렵잖아요. 그렇죠.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쨌든 그 직업적인 자율성을 보장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네. 그게 수학여행, 현장 체험 학습 모든 교과 과정 통틀어서 그걸 좀 우리 국가가 보장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그 정말 국영수 교육과는 다른 교육이 나오죠. 그렇죠. 네. 그래서 국영수 또 어떻게 보면은 그런 국영수라고 하죠. 이런 좀 대학에 가기 위한 네. 뭔가 수단, 학문? 네, 그거에만 치중을 하다 보니까 연결돼서 여기까지 온 것 같은 느낌도 있고. 네. 그래서 국영수 그러니까 수능에 나오지 않는 과목 그냥 없는 과목인 것처럼 해버리잖아요. 왜 우리 그래서 고등학교 다녔을 때 네. 우리 때도 네. 그 핵심 과목 선생님하고 네. 그 외 과목 선생님들하고 네. 그 다르다 학생들 맞아요. 대우가 다르다 이런 거 문제 됐었잖아요. 맞아요. 지금 그냥 그게 교사 전체가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또 아까 했던 이야기와의 좀 연장선인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학원이 더 네. 어떤 대우를 받는 곳. 그러니까 학교 갔다가 그 다음 학원에서 아이들이 또 만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학원을 고르는 잘못된 거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상해진 게 아닌가. 그래서 교육의 본질까지 저희가 와버리곤 했는데. 근데 이걸 다루려면 교육의 본질로 안 올 수가 없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도 우스갯소리로 친구들이랑 막 얘기를 할 때도 지금은 내 생각에는 국어, 영어, 수학
물론 뭐 해야 되긴 당연히 상식 수준으로 해야 되긴 하는데 일주일에 한 7번씩 도덕을 해야 된다. 진짜로 동의하는 게 사실 국어, 영어, 수학 네. 요즘에 AI가 다 해줍니다. 아, 그죠. AI가 코딩도 해줘요. 네. 엑셀도 해줘요. 배울 네. 게 없어요. 네. 근데 그것을 다루는 사람이 도덕적이어야죠. 맞아요. 잘못된 사람이 그거 다루면 정말 큰일 나요. 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게 과거랑은 달라지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진짜 정서적인 어떤 교육이 필요할 때고 네. 저는 사실 이렇게 금이야 오기야 내 아이 감싸서 다치면 안 돼 체육하지 마 공부만 해 앉아서 공부만 해 하는 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됐을 때 네. 우리 사회에 걱정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 게 이렇게 체육을 잃고 네. 뭐 공놀이를 잃고 음. 수학여행과 체험학습을 잃은 아이들이 네. 지금 과연 뭘 잃고 있을까에 아. 대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작 아이들은 많은 걸 잃고 있다. 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정말 사실 저의 개인적인 또 이야기입니다만 예. 저의 인생에서 축구가 없어졌다. 이건 지금 상상할 수 없거든요. 축하하지 마. 절대 하지 마. 왜냐하면 저는 어떻게 보면 인생이 정말 그 축구 때문에 바뀌었어요. 왜 그렇게 했죠? 왜냐하면 제가 또 크게 다쳤다고 말씀을 예.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태권도 선수가 되고 싶었지만 다리를 다쳐서 축구를 했다? 그래서 몇 년간 못 뛰다가 네. 중학교에 이제 그러면은 초등학교 마지막으로 처음 뛰고 중학교에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아무리 이제 못 뛰었지만 이 태어난 태생 아. 자체가 운동을 좋아하잖아요. 네. 그래서 운동을 뭔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쵸. 그래서 처음에 농구를 했어요. 아. 다리를 다쳤으니까 손으로 하는 농구를 하자. 그래서 농구를 하다가 고등학교에 가서 이제 대학 입시를 해야 되잖아요. 네. 해야 되는데 저는 제가 지금 체대를 나왔는데 오. 체대는 운동 선수만 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당연히 나는 체대는 못 가겠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농구에서 축구로 전향을 합니다. 그래서 축구에 빠져 산 거예요. 아. 내가 축구가 너무 좋은 거야. 아. 그래서 체대를 가고 싶은데 나는 선수가 아니니까 못 가겠지? 우와, 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축구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네. 체육 선생님이 네. 너 이렇게 운동 좋아하면 체대를 가라. 너 갈 수 있냐? 수능 보고 체대 갈 수 있다. 우와. 그래서 체대를 가게 된 거거든요. 혹시 전공 여쭤봐도 돼요? 그래서 저는 레저 스포츠학과 나왔습니다. 너무 신기하다. 네. 그래서 저는 그때 오호. 이제 내가 체대를 갈 수가 있구나 오. 라는 생각을 하고 체대 입시 준비를 해서 재수를 음. 끝에 이제 체대를 갔고 그러면서 제 인생이 약간 바뀌었는데 네. 어쨌든 그러면은 그런 축구라든지 그런 스포츠적인 것들 때문에 제 인생이 좀 바뀐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러네요. 그러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공대를 갔을 거예요. 오. 네, 그래서 인생이 바뀌었는데 그런 어떤 하나의 길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이렇게 그것 때문에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어떤 큰 작용일 수 있는데 그런 기회마저 뺏기는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너무 맞다고 생각하고 네. 수업 시간에 한 번씩 해보는 스포츠로 정말 큰 재미를 느껴서 진로를 정하는 아이들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서 하지 않으면 운동을 하지 않는 저 같은 아이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되는 사례로 그렇죠. 저는 정말 체육을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고 싶었던 전형적인 아이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뭐 오늘은 자유 시간이다 하면은 그냥 사실 구령대에 앉아 있고 싶어하는 네, 친구였는데 네, 그런 제가 뭐 수업 시간에 한 번씩 수행 평가를 봐야 되니까 다 하잖아요. 배드민턴도 하고 탁구도 하고 뭐 피구도 하고 피구도 짝 피고 해 너무 재밌어. 막 야구도 해 축구도 해. 그게 저 네. 그때 안 했으면 평생 안 했을 거예요. 아하, 근데 그때 하면서 배운 게 너무 많고 네, 실제로 너무너무 재밌다를 네, 느껴서 한동안 제가 피구 아니 네. 이거 뭐예요? 이거 배구. 배구에 빠져 삽니다. 그러니까 제 인생에 스포츠는 없는데 네. 배구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때는 저도 점심시간에 나가서 배구를 했는데 네, 그때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정말 앉아서 공부만 할걸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축구에 빠졌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또 굉장히 키포인트 같은 게 제가 농구를 원래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그 전까지는 축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예. 초등학교 때도 네. 이제 공을 차본 적이 없는데 네. 어떻게 축구를 시작하게 됐냐? 중학교 때 쉬는 시간에 축구를 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쉬는 시간에 보통 애들은 원발을 합니다. 원발하고 이제 애들이 동그랗게 서가지고 네. 공을 하나 두고 높게 차요. 네. 그래서 한 번 튀기고 누군가 한 번 차야 돼요. 본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살리기라고도 하고 원바라고도 하는데, 원바. 네, 그러니까 원바운드 되고 나서 차야 된다. 원바운드, 네, 투바운드가 되면 아웃이다. 오케이. 네, 그렇기 때문에 했는데 제가 원바. 원바를 하면 그러니까 한 번도 공을 못 잡았으니까 맨날 네. 졌을 거 아니에요. 그쵸. 투바를 하셨겠죠. 네, 투바를 하든지 아니면 막 공이 아웃. 이상한 데로 가든지 막 그랬는데 그러면서 뭔가 오기가 생긴 거죠. 나도 애들처럼 잘하고 싶은데. 네. 그래서 막 학교 끝나고 친구랑 같이 연습을 맨날 하고 공 차는 연습을 막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 학교에 축구부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축구부 애들이 하는 거 보고 따라해보고 오. 그러다가 이제 공을 너무 조금 열정적이야. 차게 됐는데 네.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 축구라는 스포츠가 이렇게 재밌는 이렇게? 거구나 네. 라는 걸 느껴서 축구에 빠졌거든요. 네. 그래서 그 시작이 어쨌든 쉬는 시간에 원바 하다가 원바. 그러면 그 애들이 지금 공을 못 차니까 그런 기회가 없어진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우리가 운동상의 이점, 그러니까 건강이나 네. 그런 막 정말 운동에 대한 취미 같은 것뿐만 아니라 네. 스포츠가 줄 수 있는 정서적인 배움을 공부가 못 줘요. 저는 그게 정말 맞다고 생각하는 게 네. 예를 들어 친구들이랑 뭐 피구를 해요. 피구를 하다가 공이 안 맞은 것 같아. 근데 상대팀이 맞았대. 네. 그랬을 때 우리가 서로 이렇게 뭐 싸우기도 해보고 네. 난 아니야 주장도 해보고 네. 인정하고 밖에 나가 보기도 하고 혹은 내가 정말 잘 못하는데 우리 때 이제 뭐 깍두기 같은 게 있었잖아요. 맞아요. 잘 못하는 친구도 같이 껴서 하는 대신에 너는 그럼 이거 해. 네. 이런 식으로 해주면서 친구들이랑 어울리고 맞아요. 잘 못하는 친구랑도 어울리는 법도 배우고 네. 그리고 정말 그 승부욕을 발휘해보는 거기에서 오는 배움이 너무 큰데 네. 한 번도 인생에서 패배를 경험해보지 못한 아이들이 대입을 했을 때 첫 패배가 올 텐데 맞아요. 그 친구들 정서 어떡하죠? 그렇죠. 사실 또 제 경험담을 이야기하게 됐지만 네. 제가 또 오래 다쳤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 네, 그래서 한 3년 동안 이제 뛸 수가 없으니까 나도 네. 뭔가 뛸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제를 해야 되는 그쵸. 그런 이제 상황이었는데 근데 이제 애들이 뛰어놀지 않습니까? 그쵸. 같이 하면 뭐 축구는 안 해도 뭐 이제 뭐 원바? 얼음땡을 한다던가 얼음땡. 아니면 뭐 숨바꼭질을 한다던가 하지 그쵸. 않습니까? 그쵸. 그때 저는 이제 그런 막 애들이 이거 하자 이거 하자 뭐 체육 시간에 이거 하자 얘기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저는 혼자서 약간 움츠러드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나 다리 이거 안 되는데. 나 잘 못 뛰는데. 나 이거 나 그러면은 이 애들한테 좀 민폐되는데. 우리 미안한데. 팀한테. 예. 약간 하는데 그때마다 전 어쨌든 친구들을 좀 잘 만난 것 같아요. 친구들이 어떻게든 그거에 대한 규칙을 만들어서 네. 껴줬습니다. 그러니까 뭐 깍두기를 해준다든지. 그래요, 예. 맞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느끼는 게 있거든요. 어쨌든 내가 고마움도 느끼고 나도 이런 애들이 있어서 정말 고맙다. 네. 애들도 이제 그러니까 기호한테 어떻게 보면은 기분 나쁘지 않게 어떻게 얘를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같이 하게 되고 같이 놀고 싶은데 방법이 네네. 없을까? 네네네. 얼마나 긍정적이에요? 그렇게 되고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 운동을 막 하면은 어쨌든 단체 스포츠를 하면 실력 차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렇게 했을 때 뭔가 조금 더 못하는 사람, 네. 어쨌든 좀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을 최대한 좀 복돋아 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좀 들거든요. 그런 것들도 이런 스포츠를 하면서 배우는데 그런 거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좀 적어지지 않았나. 너무 적어졌죠.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공부가 주지 않는 교육이 분명히 스포츠에 있는데 네. 아이들이 땀 흘리고 막 그 몸을 움직였을 때 네. 거기에서 오는 그 성취가 너무너무 큰데 맞아요. 그걸 못한다니. 네.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아까도 승주 씨가 승부욕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어쨌든 승부욕을 발휘를 할 때 어쨌든 뭐 공부로 할 수도 있겠죠. 내가 오늘 이번 기말고사 때 꼭 100점을 맞겠어 하는 승부욕이 될 수도 있고 100점을 맞겠어. 아니면 옆에 있는 친구보다 수학 점수를 더 많이 맞겠어 하는 승부욕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죠. 스포츠에서의 승부욕을 배울 수가 있는 또 어떤 성취감이랄까요? 그런 거를 목표를 가지고 어쨌든 달릴 수 있는 기회인데 그걸 잃어버린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그렇죠. 네. 되게 원론적인 얘기 같을 수도 있지만 지금 저희가 하는 얘기가 네. 저는 정말 그냥 제가 학부모가 됐을 때 네. 피구에서 한 번도 져본 적 없는 이 아이 배구에서 한 번도 서브 실패를 해가지고 친구들에게 야유를 들었지만 미안해 한 번만 더 할게 미안 이거 네. 안 해본 아이 네. 너무 걱정이 큽니다. 맞아요. 억지로라도 가르쳐야 되는 게 그쪽 교육인데 정서적인 교육인데 네, 맞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제 인생이 조금 어떻게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조금 고난의 연속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태권도 선수 하고 싶었는데 다리 다쳐서 다치고 못 뛰고 못 뛰고 또 이제 뭐 축구 조금 해보고 싶어서 해보는데 당연히 늦게 시작했으니까 안 잘 안 되고 되고. 어 그러면서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보면은 좀 실패를 많이 거듭을 한 거죠. 근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학을 갈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제가 체대 입시를 그래서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어찌 보면 어렸을 때 못 뛴 그게 제 이런 신체적인 발달을 조금 늦춘 것 같아요. 그래서 체대 입시 학원을 처음 가서 달리기를 했는데 오. 그 저희 반에 여학생이 한 명 있었거든요. 예. 왜냐면 저희 학원은 남자 반 여자 반이 따로 나눠져 있는 학원이었어요. 아. 그래서 저희 반에 다 남자고 여자애가 한 명 있었는데 네. 그 친구는 이제 운동 선수를 하다가 입시를 온 거예요. 네. 근데 어쨌든 남자와 여자의 그런 신체적인 차이가 있잖아요. 있죠. 네. 그런데 저는 항상 그 친구한테 졌습니다. 졌어요. 예. 매번. 아하. 그러니까 매 시간. 근데 그거를 알고 우리 학원 선생님도 네. 항상 저랑 걔를 같이 뛰게 했어요. 네. 근데 한 번도 이긴 적이 없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제가 어렸을 때 그런 패배를 겪지 못하고 네. 자랐다면 포기했을 것 같아요. 진짜 맞다. 포기했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어땠냐면 그러니까 처음 시험 보고 그랬을 때 꼴찌였거든요. 네. 근데 그게 있었어요. 아 나는 원래 처음부터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야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원래 노력하니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노력하면 언젠가 따라잡을 수 있겠지. 나는 원래 그랬으니까 와. 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냥 꾸준히 해서 어떻게 해서 결국 마지막에 이겼거든요. 너. 그 친구는 그럼 어떡해요? 그 친구 졌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여자애잖아요. 이제 박수를 쳐주던가요? 네, 사실 그 여자애한테 남자애가 지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구나. 맞긴 해. 걔는 그냥 여학생들 중에 그냥 탑 맞다. 클래스입니다. 여학생이었지. 네, 여학생 중에 탑 클래스인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겨우 한 번 이긴 거예요. 근데 이제 짜릿하셨겠다. 아주 짜릿했죠. 아. 그 이제 같이 뛰었을 때 마지막에 그 한 발짝 딱 이겼을 때 그때 혼자 했고 모두들 티는 안 냈지만 다들 드디어 이겼구나 약간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제가 어렸을 때부터 큰 어떤 실패라든지 좌절을 맛봤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니었나 그쵸.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실패를 너무 큰 좌절로 느끼지 않을 우리의 경험치상의 쿠션이 필요한데 아 맞아요. 그걸 아주 어릴 때부터 경험을 시켜서 네. 그게 아무렇지 않아지는 하지만 실패했지만 괜찮아 그 다음에 또 있으니까 그게 사실 단단한 거잖아요. 그쵸. 네. 근데 우리 친구들 이대로 체육도 안 하고 네. 입시만 하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음. 입시 실패해서 재수하잖아요. 네. 그 친구 정서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 어떻게 보면은 고3 때 수능을 망하고 좌절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사실. 많죠. 근데 이렇게 실패를 이렇게 하지 못한 상태에서 거기서 이제 한 번 꼬꾸라졌을 때 그거 커요. 그거 부서지는 거예요. 진짜 무너지는 친구들 많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 친구 같은 경우에도 공부를 되게 잘하는 친구였는데 네. 수능을 한번 망한 거예요. 네. 사실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수능 한번 망한 거 괜찮잖아요. 너무 괜찮아. 뭐, 당연히 그 수능은 원래 망하는 거고. 원래 실력보다 좀 안 나오는 예, 거고. 원래 안 나오는 거고. 한데 너무 그 친구가 무너져가지고. 상실을 너무 했구나. 네, 그래서 한 1, 2년 동안 거의 막 방황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막 대학도 안 가고 뭐 군대로 갔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수능을 다시 쳐서 대학을 가고 이런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오래 방황을 했군요. 네, 사실 근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항상 공부를 잘했던 친구였던 거죠. 네, 항상 전교 1등을 하던 친구였는데 한번 무너지다 보니까 그렇게 됐던 케이스인데 물론 모두가 그러진 않겠지만 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는 뭐 아이 개개인의 성향이라고 쳐도 부모가 됐다면 네. 부모 된 자로서 네. 아이들에게 내성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돕는 게 역할이지 한 번도 다치지 않게 애주중주하는 게 과연 부모의 역할인가. 네. 그리고 사실 한 번도 다치지 않게 할 수가 사실 없지 않을까. 그럼 아파 봐야 된다니까요. 맞아요. 아파 봐야 박지 않지. 네. 이게 무서워서 피할 줄 알아야지. 네. 그 아이 앞에 있는 걸 다 그렇게 치워주면 그 아이는 그게 더 약해지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뭐 학교 생활 그리고 대입까지 얘기를 했지만 사실 사회는 더 냉혹합니다. 끔찍한데. 후달달달.
사회는 진짜 이게 냉혹한 게, 추워요. 예, 저 요즘 뭐 취업 안 된다는 얘기 너무 많잖아요. 취업 혹시 그럼 이게 그걸 수도 있겠다. 우리가 어쨌든 애지중지했던 그 과도기의 세대라면 네, 취업 안 하는 친구들 많잖아요. 맞아요. 못 하는 말고 안 네. 하는. 네, 이게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이어진 방어 기제일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또 제 얘기를 하게 되지만은 하세요. 이제 함께 아나운서 준비 같이 했던 아. 그런 또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사실 아나운서라는 직업군 자체가 문이 되게 좁잖아요. 너무 좁죠. 네, 요즘 생각했을 때 어떤 취업문이라는 게 되게 좁은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탈락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네, 저희 같은 경우에도 뭐 아나운서 지원을 하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넣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경험치가 없는 실패의 어떤 탈락의 경험치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좁은 문을 두드릴 때 음. 10번 쓰고 20번 쓰고 30번 썼을 때도 떨어져도 다시 넣어야 되는데 그렇죠. 계속 그렇게 떨어지다 보면 어떤 그런 실패의 경험치가 없는 사람은 좌절할 수 있는 확률이 더 크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너무 동의합니다. 그래서 네. 아이가 아무리 꽈당 넘어졌어도 옆에서 일어나면 돼를 네. 가르쳐 줘야지 네. 넘어지지 않게 조심조심 하는 건 정말 교육적으로 그게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그게 교육적으로 좋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네. 직접 가르치시지 그거를 교사에게 책임을 넘기지 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은 뭘 잃고 있을까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이런 경험치에 대한 얘기를 지금까지 쭉 했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 중에서 이런 얘기가 들릴 때마다 가장 마음이 아픈, 정말 제 마음이 아픈 이유가 아이들의 이 추억을 뺏는다. 네. 예, 특히나 이 수학여행, 아. 또 수련회,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캠프, 체험학습 같은 게 저는 진짜 좋은 추억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 추억은 학교 다닐 때만 쌓을 수 있잖아요. 그쵸. 예,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로 이제는 더 이상 겪을 수 없는 그런 추억인데 그런 추억들을 뺏기는 게 저는 너무,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생의 색깔을 하나 뺏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맞는 표현이네요. 네, 네. 우리는 그리고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말이기는 한데 사람이 진짜 추억으로 살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아주 뭐 어릴 때 그 수학여행을 단적으로 예를 들자면 네, 장기자랑 준비하면서 반 아이들이랑 아, 한 달 동안 예. 방과 후에 교실에서 춤 막 거울 모드 영상 이런 거 보면서 춤 네. 안무 따서 연습하는 거기에서 오는 경험. 근데 "아니야. 내가 이 사람 할 거야. 아니야. 너가 이 사람 해." 뭐 다투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수학여행에서 멋지게 무대에도 한번 서 보고 네, 또 밤에 다 같이 이불 둘러싸고 앉아서 뭐 무서운 얘기도 하고 맞아요. 거기에서 오는 이 모든 것이 교사에 대한 어떤 압박으로 결국 교사가 이럴 거면 안 할래. 할 이유가 없지 사실. 네, 그래서 안 하게 된다면 그거 결국 장기적으로 누구를 위한 건지 그 내 아이를 위한 게 맞는지 네, 라는 생각이 들고 생각해 보면은 왜 우리 어릴 때 꼭 그 수학여행 가는 버스에서 네. 멀미 너무 심하게 해서 구토하는 친구도 있고 맞아요. 막 아예 그냥 막 적응을 못하는 친구들이 꼭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친구들이 그냥 지금 생각해 보면은 끔찍했던 경험이 아니라 그냥 어떤 일화이고 맞아요. 네, 제가 다쳐도 제가 수학여행에서 다쳐도 네, 일화이지 네. 저의 어떤 끔찍한 트라우마가 되지 않는데 그렇죠. 왜 그걸 지레 겁먹어서 학부모들이 이렇게 감쌀까? 맞아요. 정말 우리가 지금 너무 어떤 희망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제가 부모가 돼도 네. 저는 그건 시킬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막 수학여행 가기 전날은 잠도 못 자고 그쵸? 설레서. 네. 예, 그리고 막 전날 저는 막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막 그랬어요. 전날에 그 애들이랑 버스 타고 가면서 그 과자 먹을 거. 저는 정해져 있었거든요. 어, 과자 이름 얘기해도 되죠? 예, 칸초. 칸초. 칸초 너무 예. 꼭 챙겨가고.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어떤 캠프라든지 체험학습 갈 때 애들이랑 그 버스에서 얘기하면서 과자 먹으면서 가는 게 너무 좋은 추억이었거든요. 완전 나눠 먹고 예. 그래서 막 그 옷도 막 사 입고 아, 막 맞아요. 음료수 나눠 먹고 네. 그런 진짜 추억이 있고 그 얼려온 음료수 아, 얼려온 음료수 녹으면서 맞아요, 먹는 맞아요. 그 진짜 그 재미. 맞아요. 근데 제가 진짜 그래서 수학여행 갔다 왔어 고등학생 때 물어볼 때 저 네. 못 갔거든요. 저 어. 고등학교 수학여행을 못 갔어요. 그 메르스 막 이것도 저 세월호 세월호 때문에. 세월호 세대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제 친구들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못 갔는데 어. 아직도 친구들이 너 수학여행 갔다 왔어? 그러면 저는 고등학교 수학여행에 대한 기억이 없다는 게 좀 크거든요. 어.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그때 가면 안 됐지만 그쵸. 너무 근데 아쉽죠, 사실. 그러니까 추억 하나가 없다는 거 자체만 봤을 때는 네. 예, 아쉬움이 있는데 네. 그거를 학부모가 나서서 그 추억을 못 만들게 한다는 게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그쵸. 거죠. 사실 저는 좀 뺏어간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왜냐면 학부모들은 갔다 왔잖아요. 우리 갔다 약간 왔잖아요. 그러니까 갈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음. 뺏어갔는데 근데 그거를 만약에 그런 학생들이 나중에 20살, 21살, 24살이 넘어서 뭔가 아 우리 그거 못 갔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누가 그거를 보상해 줄 수 있냐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있었던 민원이라는데 우리 아이가 멀미가 심하니까 먼 거리로 가지 마세요라고 했대요. 오. 그 아이는 그럼 평생 어느 범위에만 살 수 있는 거죠? 멀리 가야죠. 그쵸. 그럼 그 아이는 평생 그 제주도는 못 가는 건가요? 네, 그 시에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주도는 못 가는 거예요. 예. 잘못됐지 않았어요? 잘못됐죠. 네. 그런 민원이 있군요. 실제로 있었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그 아이 멀미하니까 그러면 그 아이 그럼 집에서 네. 보호하시지요. 아. 왜 다른 아이들도 멀리 못 가게 하는지. 그러니까요. 그런 민원 전화가 하루에 몇 통씩 걸려온다면 네. 교사 입장에서는 이거 수학여행 너무 힘들다. 그쵸.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냥 가지 말까. 하지 말까. 가지 마는 게 사실 근데 교사 입장에서 제일 편해요. 그죠. 맞아요. 해주는 거예요. 예, 교사 입장에서 그냥 매일 학교 가서 출근해서 수업하고 네. 끝나고 집에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죠. 프로그램 짜야 되지, 숙소 예약해야 되지, 네. 답사 가야 돼야지, 맞아요. 아이들 챙겨야 되지, 뭐 버스도 대절해야 되지. 그렇죠. 일이 너무 많은데 네. 정말 아이들 교육 위해서 하는 건데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 알아주길. 그 얼마나 정신없는데요. 상상만 해도 당장 우리 1박 2일 여행 가자만 해도 머리가 터지는데 모든 전교생과 함께 이걸 간다? 네. 그게 얼마나 노고가 드는 일인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네. 강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의 정말 추억을 빼는 행위다. 저도 그런 수학여행 때 사실 지금 고등학교, 중학교 친구들 오랜만에 만나면 그때 얘기 그냥 그대로 하거든요. 그 얘기를 앞으로 우리는 50, 60까지 반복할 걸 알아요. 근데 그때 얘기하는 게 제일 재밌고 네. 너 그때 토했잖아. 맞아요. 너 그때 막 버스 뒷자리에서 토했잖아. 네, 우리 뭐 밤에 뭐 좀비 게임 했던 거 기억나? 이런 얘기밖에 안 하거든요. 베개선 맞아가지고 나 여기 다쳤잖아. 네. 근데 그거 다친 거 대수냐고요. 그렇죠. 그리고 막 장기자랑 때 노래 부른 거 생각나고. 너 춤 진짜 못 췄잖아. 네네네. 그렇죠. 근데 여학생들은 다 같이 나가서 막 춤추고 그러나 봐요. 췄죠. 아 그래요? 네. 그 재미죠. 저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 팀이 있었고 다른 이제 팀이 있어요. 같은 반인데 네. 여학생 그냥 두 무리로 나뉘는 거예요. 아. 한 팀은 이제 미스 A의 노래를 했었고 네. 한 팀은 FX의 노래를 했었어요. 네. 너무 세대가 보이죠? 네, 미스 A랑 FX 나왔습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시나요? 네, 누군지 아시다면 손을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그랬는데 저는 네. 이제 FX 팀이었어요. 아, FX가 누구셨나요? 크리스탈이셨나요? 크리스탈이었어요. 아, 수정 씨였군요. 수정 씨였습니다. 그것 따내려고 어찌나 싸웠는지. 아, 그래요? 크리스탈 하고 싶어가지고 예. 제가 그랬는데 이제 그 한 달 동안 장기자랑 준비하는 동안은 살짝 견제 기간이에요. 이세이 너네 춤 얼마나 했어? 아 진짜? 그래? 우리보다 좀 더 했네? 아, 그래요? 이런 얘기 하다가 어. 그래서 막 진짜 인사도 잘 안 해요. 네. 그랬다가 이게 몇 살 때 얘기죠? 초등학교 때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그런 얘기 하다가 네. 중학교 때 얘기인가? 그 친구가 몇 살 때 친구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네.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장기자랑 했을 때 미스 A 팀이 이제 상품을 가져간 거예요. 그러면 근데 사실은 누가 상품을 가져가든지 네. 그때부터 다시 친구예요. 아. 제가 잘했더라. 야, 잘하더라, 수지, 그쵸. 수지 막 이렇게 너가 수지야. 예. 막 이렇게 했었는데 예. 그게 다 추억인데 맞아요. 지금 친구들은 그거를 못한다? 음. 너무 아쉽죠.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타고난 뭔가 나대는 성격이기 때문에 아하. 항상 장기자랑 나갔거든요. 잠깐 정답. 예. 저기 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픽션. 아니 그 남중 남고는 약간 바이브가 달라요. 아 그래요? 그런 뭔가 다 같이 나가서 춤추고 이런 거는 없고 아 보통 나가서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를 부르는 거. 예, 보통 나가서 이제 뭐 노래를 같이 어떤 노래 잘하는 친구들은 노래를 부르고 네.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무조건 이제 한 명이 있는데 이제 꼭 랩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제 분위기 메이커. 랩하셨어요? 제가 항상 힙합을 담당했어요. 잘.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중고등학교 때 그 힙질이었어가지고 잠깐 정답. 에픽하이? 에픽하이 아니에요. 근데 아. 저는 약간 그 어렸을 때부터 기질이 약간 홍대병이 있어요.
홍모병이 있는데 네. 좀 약간 그 드라마도 보면 있잖아요. 네. 그 지금 하는 거 안 보고 좀 약간 세월 지난 거 약간 고전 명작. 고전 명작도 아니고 좀 약간 한 1, 2년 전에 했던 거 있잖아요. 꼭 그런 걸 보고 싶더라고요. 아. 그리고 항상 파워레인저 같은 거 보면은 그 주인공 안 좋아하고 주인공 옆에 있는 애 좋아하고 약간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네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저희 세대가 약간 뭐 다이나믹 듀오 아니면 뭐 에픽하이 말씀하셨고 네. 뭐 리쌍 뭐 이런 세대였다면은 저는 그 전 세대인 이제 드렁큰 타이거를 좋아해가지고 누구 그 드렁큰 타이거 JK 타이거 JK 예, 타이거 너무 JK 알죠. 네 윤미래 뭐 너무 요쪽을 알죠, 너무 좋아해가지고 알죠. 뭐 리쌍도 좋아하고 아. 그래서 그런 노래를 항상 가지고 항상 장기자랑 나갔습니다. 반응이 어떻던가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무대를 나가고 싶은데 네. 노래를 못해서 랩을 하는 느낌이에요. 어떻게든 나가야겠어. 나가야겠어. 나가야겠는데 왜냐면 발음이 얼마나 좋았을 거야. 아나운서시잖아요. 발음이 안 좋았어요. 발음으로 랩을 그 발음과 발성은 이제 크고 나서 학원 다니면서 배운 거지. 발음이 안 좋은데 랩? 그때는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노래는 절대 안 되잖아요. 안 올라가는데 이제 부를 수가 없잖아. 랩은 할 수 있어. 랩은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랩도 그런 뭔가 랩을 막 그 벌스라고 하죠. 네. 그 랩 구간을 하는 거는 그냥 대충 때우고 네. 그 이제 나중에 같이 소리 질러 이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무대 매너가 네, 좋았구나. 무대 매너가 좋은 스타일. 호응유도. 예, 호응유도. 아. 그래서 항상 장기자랑 하면은 이제 첫 번째 순서로 나가서 이제 분위기를 띄워주고 내려오는. 와. 가장 좋은 친구죠. 그럼 그 뒤에 무대한 친구들이 얼마나 분위기 다 살았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관객인 애들도 그러니까 저는 중고등학교를 그 하나로 이제 모여 있는 그 이어져 있는 학교 있잖아요. 네. 같은 이름의 중고등학교. 네네.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때 친구들이 그대로 고등학교로 넘어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6년을 같이 한 애들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 장기자랑 하면 내가 무조건 1바로 나오는 걸 아는 거야. 그러니까 수학여행을 갈 때도 야 너 내일 나오지? 당연히 나오지. 이번엔 뭐 하냐? 우리가 뭐 해줄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는 혼자 나가지만 그 무대를 다 같이 준비하는 거예요. 잠깐만. 그 혼자 무대에 서신 거예요? 그렇죠. 저는 랩 담당이셨다고 해서 노래 담당도 있는 줄 알고 아니. 한 세 분이서 나가신 줄 알았는데 아니. 혼자 나가서 랩을 하면 호응 유도를 했다? 그렇죠. 와, 근데 노래는 대충 하고 호응 유도만 했다? 노래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된 겁니다. 대충 한 건 아니고요. 이건 열심히 했는데 누가 들어도 얘 잘 못하는데 약간 그런데 신은 나는 예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그래서 든든했겠다. 애들이 이제 야 이번엔 우리가 뭐 해줄까? 막 이러면서 야 이번엔 우리가 나갈까? 이러면서 내가 나오라고 하면 다 같이 나와서 막 하고 와 너무 좋다. 예 그래서 그런 약간 포지션이었는데 그래서 조금 더 나가서 약간 추억 얘기를 더 하자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좀 충격을 먹은 거예요. 어떤 충격?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하셨길래? 중고등학교를 이제 같은 학교 나왔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딱 올라갔는데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이미 저를 다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제가 항상 반장하고 막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를 이제 지도해 본 적 없는 그러니까 약간 교감 선생님 정도 되는 선생님들은 저를 약간 그냥 되게 모범생인 아이 그리고 뭐 과학 중점반이었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거기에서도 좀 제가 좀 그리고 또 수학은 잘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공부 열심히 하고 약간 반장하는 좀 모범적인 아이라고 딱 보셨는데 수학여행을 가서 제가 노래를 하네? 봤는데 막 하는 거예요. 약간 충격을 먹은 거죠. 그래서 뇌리에 깊게 박히셔가지고 저 녀석이 저런 게 있었구나. 너무 그래서 그날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너 뭔 짓을 했냐? 그렇게까지? 진짜구나. 막 교감 선생님한테 전화 왔다. 그래서 막 너가 뭐 무슨 막 난리를 쳤다더라. 그래서 그냥 뭐 하던 거 했다. 근데 제가 엄마를 닮아서 근데 그런 것 같은 게 엄마도 항상 그 학부모회 회장 항상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의 뇌리에 이게 박힌 거예요. 저 녀석은 범상치 않은 놈이다. 약간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그게 중학교 때였다. 그래서 중학교 선생님들도 저희 이게 첫 무대 하는 걸 보고 이제 쟤는 이상한 놈이다라고 딱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학교에 그 축구부가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풍생중 나왔습니다. 풍생중 나왔는데 그 풍생중학교가 제가 중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때 그 축구부 대회 결승전에 갑니다. 잘했네요. 네, 결승전에 가서
그 결승전에 포항제철 중학교랑 이제 맞붙었는데 네. 그 포항제철 중학교의 공격수가 황희찬이었어요. 96년생. 네, 너무 신기하다. 네, 황희찬이었고 그래서 우리 이제 축구부 애들이랑 했는데 네. 그거를 그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합니다. 오, 이거 네. 완전 전국 단위 맞아요. 그냥 대회네요. 왕중왕전. 너무 신기하다. 중학교 레벨에서 가장 큰 대회. 와. 거기 결승전을 이제 나갔는데 저쪽에서 황희찬이 나오고 이제 저희 학교의 골키퍼는 지금 그 불타는 트롯맨이라는 그 트로트 그 방송에서 활약하고 있는 전중혁이라는 골키퍼가 너무 신기하다. 저희 골키퍼 수문장으로 너무 신기하다. 이제 그 당시에 유튜브에 그 대한민국 3대 유망주 치면 제 친구가 나왔습니다. 와, 네. 와, 너무 신기하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펼쳐지지 않습니까? 예. 근데 축구는 전후반이 나눠져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하프 타임이 있는데 네. 하프 타임에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장기자랑. 그래서 하프 타임에 이제 학교 측에서 이제 두 학교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네. 뭘 할까 하는데 이제 선생님들 뇌에 딱 떠오른 거죠. 기어 나가야지. 저 녀석이다. 그래서 바로 이제 선생님들한테 스카웃이 옵니다. 예. 기호야, 너 이거 있는데 해야지. 할래? 오케이. 네. 해가지고 저는 이제 무대를 혼자 나갔지만 이제 같이 이제 따로 항상 무대를 나갔던 힙합 좋아하는 친구들이 3명 있었습니다. 네. 이제 넷이서 와. 그 그룹을 짜가지고 이제 그 친구들이 진짜 힙합 좋아하는 친구들이었는데 비트를 만들어서 아, 잠깐. 있는 노래를 한 게 아니고 자작곡. 예 비트를 와.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저희가 가사를 써가지고 축구에 대한 가사인가요? 아니 그냥 뭐 꿈을 뭐 미려하면서 했어요. 뭐 중학교 머리에서 나오는 게 그거겠죠. 아무튼 그래가지고 와, 다 같이 남다르다. 넷이서 나가자 해가지고 하프타임 공연을 합니다. 와. 그 무대에서 그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안 떨리셨어요? 아 그때 뭐 떨렸죠. 그래서 아무것도 기억 안 나가지고 그 랩 다 아무것도 못했는데 근데 아무튼 그런 경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임영웅 씨보다 먼저 그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무대를 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 학부모들이 예. 그 스포츠를 가르친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무튼 근데 이건 너무 근데 수학 여행에서 그 시작된 너무 많이 왔는데 아니 한 명 이거는 이제 이모님이 너무 특수한 케이스긴 너무 해요. 특수한 케이스였다. 예.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그 스포츠를 열어준다고 해서 그냥 예. 축구의 기회를 준다고 해서 예.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월드컵 경기장에서 공연을 할 수는 없지만 예, 그래서 너무 많이 오긴 했지만 하지만 그 시작은 미미했지만 끝은 창대했다. 창대했고 예. 혹시 만약에 우리 세대 때 음. 수학여행이 없었다면 아, 월드컵 경기장에 기호 씨는 없는 거예요. 그쵸. 예. 제가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나비 효과고 예. 이렇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수학여행을 열어줘야 예. 월드컵 경기장에 체기호 2가 나오지 않나. 그렇죠. 거기서 진짜 가수가 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예. 아이유 씨가 데뷔하게 된 게 수학여행에서 노래 부르다가 선생님이 너 노래 잘한다 여서로 알고 있는데. 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게 원래 뭐 가수의 꿈을 꾸고 있었지만 예. 아이유 씨가 뭐 뭔가에서 잘못한 거예요. 예. 뭐 학교에서. 그래서 선생님이 뭔가 벌칙 느낌으로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아. 그냥 본 건데. 그러니까 썰이죠. 네, 썰인데 예. 그 아이유 씨가 말한 썰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디테일한 게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그럼 너 뭐 무대 서라 노래 반 아이들 앞에서 노래해라. 수학여행이 아니었나? 예. 반 아이들 앞에서 노래해라 이랬는데 노래를 너무 잘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수학여행 때 무대를 서라 그랬나? 그래서 아이들 앞에서 노래를 불렀는데 너무 이게 재밌었던 거죠. 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무슨 교육자만 키울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우리는 정말 창의적인 아이도 키워야 되고 축구 운동 잘하는 아이도 키워야 되고 노래 잘하는 아이도 키워야 되는데 네. 그 모든 걸 공부로만 막으면 진짜 이런 아이들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네.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정말 제가 이제 세대가 조금만 늦었어도 네. 유튜브가 활성화된 세대였으면은 네. 그게 영상으로 남아서 너무 예. 아쉽다. 이거 영상 뒤에 붙어야 되는데 예. 그게 자료로 나가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 그 이 시대에 뭐 중학교 친구들이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네. 그 하프타임에 랩으로 공연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무조건 쇼츠, 릴스 얼마나 그 화제가 가능하죠. 되겠습니까? 그럼요. 예, 그런 기회도 생길 수 있는데 네. 그런 뭔가 일만의 가능성조차 사라지는 거다. 그리고 그런 멀다. 멀리가. 너무 멀긴 한데. 하지만 예. 우리 아이들이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만들어주는 추억뿐 아니라 예. 이런 정말 다양한 경험을 했으면 좋겠고 저는 제가 아이를 낳는다면 네. 제 아이는
공부를 잘해주면 너무 고맙겠지만 제 아이는 그냥 그렇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기회가 왔을 때 해볼래요? 해서 장기자랑도 나가보고 네. 장기자랑 때 아이들 한번 또 확 유도해보고 네. 그렇게 자라는 아이가 저는 네. 참 괜찮은 사람으로 자랄 것 같아요. 우리가 아이를 똑똑한 부자로 만들지 말고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고 싶다면 네. 많이 열어주고 다치게 해주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생들의 자율성을 보장해준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자율성, 근데 물론 관리도 중요하죠. 네. 그래서 그 두 가지의 어떤 밸런스를 그쵸. 어떻게 적절하게 맞추느냐가 정말 어렵지만 또 어떻게 보면 맞춰야 되는. 그쵸. 어렵다고 해서 해야 그냥 되는. 어렵다고 해서 몰라 그냥 알아서 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쵸.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의 좀 타협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그게 정말 어렵고 이상적인 이야기지만 네, 개개인이 한 명씩 뭔가 인식이 바뀌었을 때 그게 결국은 바뀌는 건데 그쵸. 그 이상이 실현이 되는 건데 네, 그냥 뭔가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제 주변에도 교사인 친구들은 있고 다만 아직 제 주변에 학부모인 친구는 없어서 그런 걸지도 모르겠는데 네. 선생님을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을 좀 더 믿어보세요. 그 선생님이 네. 교사라는 직업을 가진 게 비단 돈을 벌려고 직업적인 돈을 벌려고 뿐이 아닐 거예요. 네. 너무 많은 것들이 그 본인에게 있어야 네. 책임감이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교사를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왜냐면 솔직히 우리 지금 교사하라 그러면 못 하잖아요. 못하죠. 못해요. 예. 그건 애정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그 선생님들이 했을 때 학부모님들이 한 번씩 더 그냥 선생님이 생각이 있으셨겠지. 선생님이 어련히 해주시겠지. 네. 잘못이 있었다면 내 아이가 좀 이렇게 너무 산만하게 했겠지. 예. 선생님을 한 번씩만 더 믿어준다면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믿음의 문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네, 우리 선생님을 전적으로 믿어라라기보다는 네. 선생님이 본인이 하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겠지. 이유가 있겠지. 내 아이가 정말 어린이집에서도 깨물려 온데 너무 속상하죠. 네. 왜 이거를 관리하지 않았나 싶겠죠. 네. 그렇지만 그러니까 방관을 하면서 뭐 결국 뭐 아동학대를 발견하지 못하는 나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만 예. 그러니까 조금만 한 번만 더 선생님을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네. 게 그냥 간절한 제3자의 입장에서는 느껴지는 바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조심하는 거를 당연히 이해할 수 있죠. 이해할 네. 수 있지만 조금만 더 믿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또 드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저도 쿠션을 깔게 되는 게 네. 제가 아동학대 관련해서 취재를 했을 때 네. 이게 너무 근데 특정이 돼서 사실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근데 사실 그래요. 물론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뭐 민원 때문에 고통받는 교사인 분들도 있지만 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저희 이야기처럼 어떻게 선생님을 믿었다가 그게 사실 아니었던 경우들도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되게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많이 적어졌다고 하지만 굉장히 많은 수의 전국 단위의 아이들이 있고 그에 대한 그런 시츄에이션이나 그런 상황이 많기 때문에 네. 뭔가 그냥 이게 답이에요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렵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다 같이 아는 상황에서 예. 정말 이상을 그려보자면 예. 그렇다. 그렇습니다. 교사를 그래서, 믿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사실 훌륭한 선생님들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주위에서 봤던 선생님들 중에 생각나는 분이 제가 또 트레이너 일도 오래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선생님들도 몇 번 가르쳤었는데 네. 그런 선생님들 중에서도 자기 건강이나 몸매 관리가 아니고 내가 체육 수업을 해야 되는데 우와! 그러니까 초등학교 선생님이셔가지고 여자 선생님이신 거예요. 와! 근데 이제 초등학교는 체육도 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내가 막 이런 거 보여줘야 되는데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진짜 안 해가지고 이게 막상 선생님이 돼서 하려니까 멋지다.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 그렇다 해서 그 선생님은 진짜 저랑 같이 그 수업에 대한 그러니까 자기 수업에 대한 그런 막 상담도 많이 하고 그러신 와. 선생님도 있었어요. 그래서 네. 그런 분들도 많으니까 네. 조금만 더 믿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과외를 한 5년 했거든요. 대학생 때. 제가 선생님이었던 거죠. 예. 근데 그때 저희 학부모님들은 다 너무 정말 좋으신 분들이었는데 예. 그렇게 학부모님들이 그냥 선생님이 잘 해주시겠죠. 선생님이 뭐 아이 성적에 대해서 이렇게 학부모님이랑 면담을 하려고 하면 네. 선생님이 하셨겠죠. 그냥
가르쳐만 주세요. 애는 요즘 어때요? 말은 잘 들어요? 이렇게 다가오는 학부모님께 제가 훨씬 더 신경을 쓰게 되고 그냥 저를 믿어주실 때 네. 믿은 만큼 우리 아이 잘 가르치고 싶고 저도 아이 대학 잘 보내고 싶으니까 수업 연구에 치중을 하게 돼요. 우리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쳐줘라. 네. 우리 아이에게 이런 건 하지 말아라. 예. 라는 강제가 들어왔다면 저는 그 강제성을 신경 쓰느라 수업 연구를 못했을 것 같아요. 시간은 한정이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정말 그런 거 없이 과외를 갈 때 나를 전적으로 믿어주는 부모님이 있다는 걸 알 때 아이 어떻게 가르치지 연구를 정말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우리 아이가 좋은 정말 양질의 교육을 받기 위해 선생님을 좀 가만히 두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게. 네, 맞아요. 그런 믿음이죠. 네. 믿음이고 그런 교육을 믿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런 믿음이 깔려 있어야 당연히 선생님들도 마음 편히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선생님한테 그 퇴근하고 전화를 안 했으니까 PT를 받으러 갈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지 않았으면 전화 받느라 네. 너무 지쳐서 PT 못 가요. 맞아요. 네. 그런 어떻게 보면 수업 이외의 시간을 그분들이 자기의 수업을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시간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좀 믿고 맡겨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좀 어떠셨나요? 너무 예. 제 주관적인 생각이었거든요. 모든 예. 것은. 네. 그런데 어쨌든 너무 주관적인 이야기를 드린 건 아닌가 하는 좀 조심스러운 생각은 있어요. 네. 근데 또 저희가 오늘 주제 자체가 어떻게 보면 뉴스에서 그런 우리 주제가 축구하지 못하는 또 공놀이를 하지 못하는 아이들 학교에서 금지된 축구라는 주제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쪽에 조금 더 편향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은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저희는 지금 자녀도 없고 교사도 아닌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저희는 이 음. 상황을 그냥 한 발짝 멀리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인데 네. 우리 유튜브의 좋은 점이 또 뭐예요?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댓글창이 열리나요? 맞아요. 그러면 오히려 그냥 저희가 굉장히 원론적이고 이상적이고 그냥 한 발짝 멀리서 이야기를 나눴다면 네. 직접 그 일선에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 말이 틀렸다고 생각을 하실 때 예. 알려주시고 거기에서 거기에서 교사 입장에선 솔직히 이렇다라고 해주셨을 때 학부모 입장에선 솔직히 이렇다. 맞아요. 여기에서 대화가 일어나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다만 말은 예쁘게. 이렇게 해서 그죠? 오히려 저희가 이제 굉장히 뭐 교과서적인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담론이 펼쳐진다면 그것 자체로도 보람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 두 명의 뇌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치우쳐요. 저희는 그 직업적인 뭐 분야도 같고 네네네. 굉장히 맞아요. 치우치고 기사 읽고 온 거고. 그리고 사실 맞아요. 저희가 기사를 읽고 온 거기 때문에 사실 그 기사라는 게 그 기사를 작성하신 분의 메시지가 어떻게 보면 전 담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요. 어느 정도.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편향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 네. 그리고 시작인 만큼 그런 좀 결말적으로 올 수밖에 없다. 음. 그래서 다른 시각을 가진 저는 사실 궁금해요. 제가 지금 하지 못하는 생각을 분명히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실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이야기들이 굉장히 궁금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저희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네. 혹은 다 보시고 꼭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쁘게만요. 잠깐만요. 저희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게 네, 예쁘게 예쁘게. 예, 한번 피드백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가 나눴으면 좋겠는 이야기가 또 있다면 많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저희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네. 혹시 또 하고 싶은 얘기가 있나요? 근데 말은 늘 재밌으니까 네. 여러분이 주제 많이 남겨주시고요. 음. 저를 또 보고 싶다고 그래서 승주 씨를 또 찾아주세요. 찾아주시면 너무 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언제든지 올게요. 그렇습니다. 또 승주 씨가 쓰시는 기사도 많이 한번 읽어주시고요. 네. 요즘에 열심히 예. 하고 있거든요. 네, 또 재미난 주제로 많은 이야기를 쓰고 있으니까 제보도 해주세요. 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선 넘는 사이의 최기호였고요. 박승주였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안녕.